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3단계 상향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입니다. 주말 휴일 검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폭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백 교수님? 예,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1,030명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 것이고요. 예. 오늘 718명, 어제에 비해서 300명가량 줄어들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날의 데이터를 보면 950명이 37,000건 정도 검사에서 나왔거든요. 예. 이걸 대비해서 보면은 적어도 평일이라면은 이것이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아직도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수평으로도 가고 있지 않다. 정체된 상황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지금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11월 26일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증, 위중증이 6명 늘어났는데 사망이 7명이었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로만 보면은 13명이라는 환자가 중증으로 갔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두 자릿수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면은 어떤 의료 체제도 지금 중환자실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빨리 이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은 의료 체제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현 상황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신다면 오늘은 이제 700명대이고 앞으로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주셨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명, 3,000명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기보다는 2,000명, 3,000명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선별검사소에서 무증상 환자든지 익명이든지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환자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통제가 된다면 이게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 2, 3,000명 갔다가도 바로 연내로 줄어들 수만 있다면 큰 걱정은 아닌데 예.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예. 일단 이렇게 한번 확산이 되고 나면은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는 한 결국은 증가가 된다면은 지금 이 추세가 유지되는 숫자 1,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에서는 특히 고령자 가운데에서 사망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예, 물론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 그랬거든요. 예. 고령층인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악화돼서 하루만 해도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호흡기 증상이나 또는 발열이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은 진단검사부터 먼저 받으시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진단검사가 만약에 결과가 없으면은 예.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응급실이나 입원 수속을 할 때 이 진단검사 음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음성이든 양성이든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우선 진단검사부터 받아 놓으시고 아니면은 집에서 치료를 하셔도 되고 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도 되지만 예. 코로나19일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으로 바로 입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인 경우는 예. 바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코로나 증상이 있든 없든 그리고 접촉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서 감염고리 끊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선제적인 이제 선별 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가 되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익명 검사까지도 이제 추진하겠다, 해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검사 수를 이제 많이 늘리기 위함인데 검사 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방역망 외에서 그것이 무증상 확진자가 됐든 이렇게 방역망 외에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제 방역망이 그것을 이제 캐치하지 못했다. 이 점을 지금까지 어떤 방역의 빈 구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의심이 좀 된다든지 아니면 좀 불안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빨리 이제 검사를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의 확진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다만 이제 지금 무조건 이제 좀 무차별적인 검사를 늘리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의문도 이제 일부분 전문가들은 지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검사를 이제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검사를 늘림으로 인해서 필요해지는 어떤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역량들 이런 것들도 충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보다도 유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더더욱 이제 좀 강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든 거를 종합을 했을 때 어쨌든 지금 검사 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방역 당국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무료 검사가 지금 수도권에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수도권에서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수도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런 이제 검사를 하는 양상이나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좀 보완되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 이 검사 선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원래 이제 기존에 하던 게 PCR 검사법인데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타액 검사 PCR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원하는 방식을 뭐 이제 개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백 교수께서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이게 각각의 진단 방법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장단점을 다 알고서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어느 걸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그러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라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싼 값으로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바이러스 양이 적을 경우에는 좀 민감도라는 거 하는 건데요. 양이 적을 경우에는 위음성, 즉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검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의 경우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음성도 믿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임신 진단 키트와 마찬가지로 확진 검사를 PCR 진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타액 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PCR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우리 침 안에 있는 바이러스 양도 좀 10분의 1 정도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감염되는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아주 초기에는 이 타액에서는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타액의 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검체를 채취하는 의사 선생님이 부족해갖고 이 진단 검사를 다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타액을 이용한다면은 검사 건수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 지금 보통 몇만 정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 역량으로만 본다면은 10만 이상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의 검출을 못하는 부분이 걸려 있는데 병력 공상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병상 부족 말씀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는 또 이제 대학 기숙사를 활용해서도 생활치료센터를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병상 부족이 상당히 뭐 전국적으로 비상인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는 일단 그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이런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또는 각종 이제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생활치료센터나 또는 뭐 이렇게 가능한 이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법령상의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단 이 좀 협력을 요청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의 이제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동원을 하는 조처를 취한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협력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이제 좀 강제적인 상황에 그런 조치들도 취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경기도가 한 것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것이고 이제 의료 시설에 관련한 것까지도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의 경우에 또 이 수도권의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들하고 좀 더 이제 원활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중환자용 병상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환자용 병상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이제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좀 기간이 여러 가지로 걸리고 시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도 있어서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인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일부 대학 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협력을 이제 좀 이렇게 좀 협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심이 좀 될 만한 내용도 일부 있지만 여전히 이제 병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전이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좀 컨테이너 병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시급하게 또 여기에 대응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컨테이너 병상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거냐에 대한 또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또 이런 공동생활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 동선이 겹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가 제대로 잘 통제를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여러모로 시설이 좀 뭐랄까요? 지금 긴급하게 이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어쨌든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상 부족 문제 얘기하고 있다가 이게 사실상 그 정부 당국이 마련하겠다고 한 이 3주간의 10,000개 병상을 확보한다고 발표한 부분 이게 실제 가능한 부분인 건지 좀 확인차 질문을 드리다가 저희가 브리핑을 다녀왔네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게 실제로 그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을 수용하고 또 각 지자체, 구유 같은 데에서 호텔을 임대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병실만 하더라도 민간 의료기관들을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만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7,000이 생활치료센터고 2,700이 일반 병상들이거든요. 그 나머지 300이 이제 중환자실인 것인데 실제로 중환자실을 이렇게 뭐 몇 주 만에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병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문 의료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 장비들을 다 보충하는 데는 그 시간 갖고는 안 될 것이 뻔한 일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 상급 의료기관들과 협의에 의해서 뭐 몇십 개, 백 몇 개를 민간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협의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이라는 데에는 음압병실이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실 자체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몇 개를 비워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또 이 보험 수가 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가 되어 왔는데도 사실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방법은 공공 영역에서는 중환자실을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뭐 군병원이라든지 일산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병원 자체를 아예 비워갖고 뭐 중환자 전담 병원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도 시설이라든지 장비 또는 인력이 상당히 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쫓아가야 되겠지만 상당히 허들에 부닥쳐 있는 장애에 부닥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최근 발생 양상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회사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점심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다 같이 가능하면 나가지 않고 요즘에 도시락 먹거나 식당 회사 내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어떻게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회사 식당인 경우는 대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를 잘 시키고 항상 소독을 전후로 잘하고 거리 두기를 잘하고 가림막하고 개인이 전부 그 위생수칙을 지킨다면은 즉 공용으로 쓰는 식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수저 같은 것들을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서 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칙들이 지금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각 회사마다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여기 연합뉴스 이 식당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다. 사실 들어갈 때 줄 쓸 때도 거리 두기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만 완벽하게 한다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구내 식당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3단계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지금 식당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금 이 락다운보다는 완화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몰렸을 때 과연 그 인원 제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특히 소규모 식당인 경우는 그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걱정이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식사할 때, 커피 마실 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잘 느끼셔야 될 것은 마스크를 벗고서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벗어야 되겠지만 밥 먹을 때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원칙들만 잘 지킨다면은
뭐 3단계로 가든 지금 2.5단계든 이 감염은 좀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일 감염 경로 중에 많은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브리핑이 앞서서 좀 길어져서 이 시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초미의 관심은 어제 발표된 수치가 1,030명까지 늘어났고 오늘은 뭐 700명대입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발표되는 수치를 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결국에 이제 3단계 카드에 대해서 정부도 그 검토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거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3단계 가야 될까요? 저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내일 모레 뭐 두고 본다지만 예. 이것이 뭐 7, 800명 수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3단계 올려도 한참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수준이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이걸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3단계 하고서 괴롭지만 짧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죠. 예.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결국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대강한 방역인데도 불구하고 3,000명 정도인데 우리도 2,000명, 3,000명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저는 선제적으로 3단계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어진 사건 큐브에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